메리증권 이건희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만날 때마다 네.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금요일이니까 기분이 좋죠 이러잖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2시간만 더 막 열심히 일하시면은 이제 수익 내시고 또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 봐야 될지 오늘은 그린 에너지 관련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이에요. 3조 그룹 자체 자구안과 또 해상풍력이라는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보는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신사업 성장성이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신사업 부분에 초점 맞춰주셨어요. 향후 신사업 성장성에 주목하자. 점수는 70점인데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단기간의 상승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조정 행보장 길었고 또 그간 호재 수에 비해서 10,000원 언저리에서 강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미국 존 바이든의 대선 정책주라고 또 그린 에너지 꼽아주셨어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뭐 일단 뭐 기사로도 접하셨을 거고 뭐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일단 뭐 3조 원의 자구안 뭐 지금 거의 1조 넘는 금액을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받았죠. 한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이제 위기 때 가장 지원을 좀 크게 받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거냐라는 자구안이 이제 채권단과 협의 중인데 그게 이제 잘 순조롭게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어떤 자회사들이라든지 사업 부문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일부 그 채무를 상환하는 걸로 지금 뭐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냐라는 컨셉과 그다음에 뭐 지금 다시 뭐 저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뭐 13개 단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나라 말고도 대만이나 일본까지도 지금 다 뭐 10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원전을 대체할 거를 해상풍력으로 보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풍력 발전으로 지금 사업을 주목받고 있고 또 풍력 발전을 그럼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 두산중공업이 터빈을 담당합니다. 네, 해상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터빈을 담당하는데 네. 이 터빈을 만들던 회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8개 있었는데 예, 다 망하고 몇 개 안 남았나요?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다 오늘 좀 쉬고 있는 유니슨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의 부분에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많이 들어가지 않은 기업인 만큼 산업인 만큼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성장성도 좋게 보시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룹 자체 모멘텀도 있어요. 3조 원의 자구안 제출했는데 그룹주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두산중공업의 가장 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두산그룹주들 요즘 최근에 다 좋았죠. 이제 네. 뭐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제일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두산도 안 좋고 뭐 두산건설도 안 좋은데 그나마 좀 좋은 쪽 사업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신사업이 좀 진행됐던 회사들입니다. 뭐 최근에 상장한 두산솔루스라든지 동박 관련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회사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두산 퓨어세이라고 해서 수소 발전 관련된 수소 전문 연료전지 사업부를 이제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매각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두산그룹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두산그룹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 인프라코가 가장 돈을 좀 꾸준히 벌고 있긴 하지만 네. 그 굴삭기다 보니까 조금 약간 경기를 많이 타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대부분 사업들은 신사업 위주로 이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해상풍력 아까 터빈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아마 선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두산중공업 선전을 한동안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 해수 담수화 사업을 잘하죠. 네. 담수 플랜트 건설에도 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소 나중에 이제 이거는 좀 각광을 받겠지만 결국엔 수소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담수 플랜트가
굉장히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네,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향후에 그것도 또 괜찮은 사업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그룹주 내에서 이제 수소 쪽으로는 두산 퓨얼셀, 동박 2차 전지로는 두산솔루스를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두산중공업은 그린뉴딜의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오늘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버텨야 되고 아니면 살짝 덜었다가 다시 사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지금 갖고 계시면 네. 뭐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이라면 오늘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라고 해서 지금 뭐 급하게 따라 뭐 사시는 것보다는 좀 어차피 단기적으로 이제 일봉상 보면 좀 급등을 했죠. 보시면 네. 이제 박스권을 뭐 한 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급하게 올라와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지금 12,000원 이하로 한번 빠지거나 아니면 일부를 좀 사놓으시고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주봉상이나 이런 걸 보면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는 6,000원을 뚫고 나가면서 거래가 좀 터졌고 그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고개를 살짝 쳐든 모양이죠.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직까지 두산그룹은 빚이 한 5조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잘 처리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재무 제표상으로 보면 조금 투자하기는 좀 꺼리낌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네. 회사다. 물론 이제 뭐 신사업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덩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이런 해상풍력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산중공업 하면 신사업, 해상풍력 이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풍력했으니까 태양광으로 자리 네. 이동해 볼게요. 대표적인 또 대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리포트를 쫙 훑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도 그렇지만 석유화학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두 가지를 다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점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점 드리겠습니다. 70점. 한 줄 평은요? 한 줄 평은 기존 사업 플러스 태양광 호조세. 딱 그 두 가지 꼽아주셨어요. 기존 석유 사업 그리고 태양광 호조세를 보인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장 빨간불을 좀 켰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 중반에는 10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6만 원까지는 갈 것도 같은데 한 템포 쉬어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내용 때문에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태양광 안에서 하나솔루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태양광 위치는 뭐 사실은 하나솔루션은 자회사 하나큐셀이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위주로 이제 태양광 모듈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다가 사실은 좀 적자가 계속 나서 뭐 사업을 많은 얘기가 있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큐셀이 굉장히 하나솔루션의 하나솔루션 옛날 이름이 하나케미칼이죠. 네. 하나케미칼의 솔루션에 굉장히 좀 막대한 그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에 나왔던 결국에는 이제 태양광 그 사업 얘기도 결국에는 하나큐셀이 사업권을 확보한 거고 포르투갈에서 2030년까지 발전하는 그거의 35%를 신재생으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중에 일환으로 지금 이번에 수주를 받은 거고 315메가와트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떤 규모냐? 우리나라 전체 풍력이 몇 와트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풍력 전체가 300이 안 됩니다. 300메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규모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단순히 이제 모듈을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태양광 솔루션 사업을 같이 한다. 모듈 플러스에서 태양광 관련돼서 이거를 뭐 전기를 만들면 또 저장을 해야 되죠. ESS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을 찾았다. 뭐 앞으로 이제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S라는 그 키워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석유화학의 턴어라운드까지 더해져서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을 보고 사도 괜찮은 건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뭐 주식은 항상 뭐 자기가 샀을 때가 최 바닥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주봉 보면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을 여기서 만약에 뭐 한 3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근데 월봉으로 보면 지금 거의 전고점과 마주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뚫게 되면 오히려 지금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추가 수주라든지 뭐 실적이 진짜로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뭐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뭐 5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도 이제 하나종합화학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니콜라 지분 갖고 있어서 유명한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이슈까지 같이 좀 겹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예, 뭐 충분히 탄력은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오늘장 흐름 좋은데 목표주가 46,000원 제시했고요.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코롱 글로벌입니다. 풍력 발전은 신사업이라고 제가 꼽아봤는데 코롱 글로벌도 오늘 또 많이 올랐거든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점수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코롱 글로벌 80점 드리겠습니다. 상한가인데도 80점이요? 네. 상한가인데도 네. 예, 여전히 싸다. 여전히 싼 주가다. 네. 이게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살 네. 때 그럼 사야겠다는 생각하는데 코롱 글로벌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일치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빛을 보는 코롱 글로벌, 얘는 매출과 이익이 시총에서 너무 낮다 했는데 음압, 지하철, 풍력 드디어 다 터졌다라는 토론방 이야기가 있고요. 좀 일종 매도하신 분은 아쉽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건설과 풍력, 음압 병동 등 재료 부자인 코롱 글로벌인데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뭐 딱 보시면 그 회사를 HTS에서 딱 여시는 순간 결국엔 딱 보면 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업은 사실은 건설이고요. 근데 뭐 내용을 왜 제가 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고 작년에 한 1,250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 네. 올해는 한 1,500억 이상 수익을 낼 걸로 보고 있고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에서는 건설업이 안 좋은데 어떻게 꾸준히 수입을 내지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예, 사실은 이 회사가 건설도 갖고 있고 유통도 갖고 있고 상사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풍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늘채 아파트라고 코오롱 하늘채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 네.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마 올해도 그 이제 분양 물량이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해외 자동차 요즘 뭐 계속 잘 팔리고 있죠. 해외에서 자동차도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 회사고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음압병동 같은 것도 지금 짓는 특수건설도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풍력 사업은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뭐 사실은 건설까지 다 맡아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풍력 전기를 팔아서 또 수익까지 운영 수익까지 거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싸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뭐 5,900억 정도 되는데 5,900억. 예, 근데 아까 제가 올해 가이던스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 못 기억이 안 하시죠? 나요. 예. 네. 한 1,580억 정도,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지금 PER 기준으로 너무 싸고요. 뭐 5배도 안 되는 상황이고 3배 정도도 안 되죠 지금. 예. 예, 3배 정도 오늘 간신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제가 처음 봤을 때 2배여서 이런 회사도 있나라고 해서 예, 네. 그랬고요. PBR도 여전히 아직 1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PBR 1배 수준, 한 1.2배 수준까지 충분히 상승할 걸로 보고 뭐 지금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예, 월봉으로 좀 제가 길게 보여드리면 이번 달에 많이 올랐네요. 예, 이번 달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고개를 아주 살짝 쳐든 모양이죠. 예. 그렇네요. 네. 한 달만 올라온 겁니다. 지금 네. 며칠 사이 올라온 거고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했을 때 향후 나올 실적과 지금 갖고 있는 시총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더 점프할 수 있는 그 상단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신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싸다라고 1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계속 속보가 좀 쏟아지고
몰리고 있어서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9시 이후로는 뭐 전문 커피점이라던가 그런 곳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음식점들도 배달로만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하고 이후에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31일부터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이 나온 속보로 인해서 지금 채팅방에는 온라인 교육주라던가 아니면 전자결제주라던가 뭐 배달 관련된 택배, 물류 이런 종목들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오히려 이제 집에서 해먹는 음식 관련된 뭐 가정 간편식. 가정 간편식을 하는 업체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후부터 지금 YBM넷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 관련주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올라온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뭐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네. 뭐 예전부터 좋았던 종목들, 오히려 3, 4월 달에 주목받았던 종목들,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결제 관련된 것도 여전히 또 온라인 결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다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3, 4월에 올랐던 종목군에서 대장을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좋겠네요. 다른 종목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대부분 대장들이 다시 다 올라오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알려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더 빨리 오른다. 뭐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메가 스터디 쪽이 먼저 메가 스터디 쪽이 먼저 왔다라고 하면 지금 YBM넷이 더 강하죠. 그런 뭐 약간 좀 그런 순서가 좀 바뀌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속보로 인해서 관련주도 움직임들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마감에 또 한번 전해드릴게요.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